안세영 선수 얘기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로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잡음이 전혀 없는 양궁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 일단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 그리고 정희선 양궁협회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양궁 모든 종목 확권했는데 일단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양궁을 처음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노력하셨던 또 선대 회장님들 계시고, 또 양궁협회 시스템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각 협회 임원진의 항공료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는가에 대한 그래픽인데요. 일단 배드민턴 협회는 협회의 재원으로 임원진들의 전원 8명의 비행기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협회 돈으로. 그리고 양궁협회는 12명의 임원진들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개인 부담, 그리고 2명은 협회 지원으로 비행기 값을 지불했습니다. 수영연맹도 일부 임원은 협회 지원, 2명은 개인 부담. 탁구협회는 지금 2.5명, 1.5명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부담을 협회에서 해줬던 것 같고, 사격연맹은 전원이, 4명 전원이 개인 부담으로 비행기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물론 협회가 협회 임원들에게 비행기 값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종목들과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저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스포츠 단체의 이 거버넌스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 배드민턴 협회의 그 이사가 임원진이 40명이나 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는 이 임원의 숫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이 스포츠 단체의 임원진은 대부분의 이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업무적인 협조를 위해서 네. 또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사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 자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이사가 40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그 스포츠 단체, 네. 양궁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요.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는 이사는 한두 명입니다. 이 스포츠 단체는 주로 이제 수석 부회장이나 또는 전무 이사가 네. 이 경기인 출신으로 협회 살림을 꾸려가는 한두 명 중심으로 움직여주고요. 네. 나머지 임원진들은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자, 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이 협회가 부담을 했다는 이 비행기 표를 가지고 파리로 간 이사들은 네. 양궁이나 탁구나 여기에서는 네. 이 상근으로 일하는 경기인 출신의 실제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저 배드민턴 협회 8명이 경기인 출신의 실제 상주에서 아니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 다른 협회의 이 분위기는 다른 협회에서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어려운 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자비 부담 또는 이 후원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8명은 전부 다 협회 비용으로 갔다는 것은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협회를 도와주겠다, 후원금을 내겠다, 업무적으로 협조해주겠다. 무보수 명예직의 이 임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군요. 알기는 알겠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겠죠.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천을 안 한 거겠죠. 거기에서 네. 많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작은 인식의 차이, 또 이 작은 행동의 차이가 네.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이 거대한 어떤 그 협회의 부실 운영 이런 결과를 낳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뭐 그리 먼 과거도 아닙니다. 지난 9일에 올림픽이 끝나고 지난 9일에 이런 배드민턴 협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집행부 시기에 일부 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는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낀 예산을 선수단 훈련비에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협회의 어떤 임직원들을 위해서 협회 후원금이나 어떤 협회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선수들의 어떤 훈련비에 대부분의 돈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비행기 값을 보니까 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결국에는 이 증거로 입증이 돼 버렸죠. 이 네. 배드민턴 협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안세영 선수 파리에서 이 발언하고 난 뒤에 배드민턴 협회의 이 대응은 협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논리로 마치 그 책임 회피를 위한 이 논리를 구성하고 주장을 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바로 이제 이런 자세로 일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비즈니스성 논란과 관련돼서는 비행기 티켓 그리고 회계장부 들여다보면은 어차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세영 선수 이 파리 발언 이후에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네. 국민적 사안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도 있고요. 이런 시국에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이런 자세로 이 티켓이나 회의장부에서 금방 드러날 일을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일관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네. 22살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협회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서부터 안세영 선수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하겠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미안하다라는 사과와 좀 지향적인 얘기와 개선책을 얘기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이 불필요한 논란들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최근 들어서 정치권, 정부 관계자들과 많은 만남, 접촉,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에는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운영이 해결되면 그때 국가대표로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 선수 본인이 현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회 규정이 충분히 조금 조율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국가대표로서 계속 활동하고 선수로서의 기량도 더 발휘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현욱 의원과 전화통화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정현욱 의원이 통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 입장은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서 어수선하다. 그리고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되고 완화된다면 다시 대표팀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지난 19일에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그 문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문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 차관과 안세영 역경을 딛고 금메달을 건 공통 분모를 통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대표팀 운영 시스템을 포함해서 올림픽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문체부 관계자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과도 소통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문체위 소속 의원들과는 지난 22일에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배드민턴 실업연맹이 정한 신인 선수 계약 기간을 좀 풀어달라. 이게 좀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업체의 운동화 필수 착용해야 된다는 것도 좀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런 부분들 일단 정치권과의 소통과 접점을 좀 높여간다는 차원에서
비판적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협회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저쪽을 접촉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일단 자기 편들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소통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협회하고 네. 그때 파리 올림픽 현지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협회장하고 먼저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귀국을 해서 직접 안세영 선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되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선수가 불만을 토로했으면 선수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뭐를 주장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와서 입장만 언론 플레이는 아니고 언론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만 냈단 말이에요. 직접 소통 없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간접적으로만 거. 했죠.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 협회 임원들이 다 모여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 선수가 아무리 그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됐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장미란 차관도 그렇고 네. 또 특히 팬들을 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말을 들어주는 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용기를 지금 얻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들어주고 그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지금 안세영 선수의 어떤 행동들, 모습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채희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죠. 네. 네, 이 안세영 선수가 먼저 접촉한 것은 아니고요. 이 문채희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기보다는 협회에서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안세영 선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 이전에 네. 이 김태규 협회장을 불러서 김태규 협회장과도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이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세영 선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거거든요. 이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이 정치권에 기대려고 한다는 비판은 일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네. 그 장미란 차관과의 얘기는 이 체육을 주무하는 주무관청의 차관이고요. 네. 장미란 차관은 이미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장미란 차관도 안세영 선수가 갖고 있던 비슷한 고민을 선수 시절에 갖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관이 먼저 만나자는 약속을 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과연 무엇 때문에 고민한지를 들어보고 주무관청으로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만난 거였다는 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체부에서 대통령실의 지시로 문체부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곧장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고 문체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고 여전히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진상조사위만 열렸고 거기에 안세영 선수가 불참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내용들만 좀 알려져 있어서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여러 사안은 문체부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가 봅니다. 저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예, 조사 중이고요. 일부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 체육단체의 대부분의 그 체육단체의 예산은 80% 이상이 국고 보조이거든요. 네.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들여다볼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 초기에 배드민턴 협회의 이 국고 보조니까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정황이 드러났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문체부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예산 문제 그리고 대표팀 운영 문제 기타 등등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 문체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진행된 조사 결과는 9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9월 중이요. 예, 문체부의 이 조사에 따라서는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까 그 정치권에서 나왔던 해법이 있죠. 거기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협회 운영이 개선이 된다면 네. 이 안세영 선수도 대표팀에서 계속 뛰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는 이 일이 목표가 아니라 이 책임질 일은 지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서
협회를 개선하고 안세영 선수도 계속 뛸 수 있게 이쪽으로 양자가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만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통해서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의 어떤 훈련 환경, 어떤 그 조건, 상황들이 더 많이 개선되는 걸 좀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세영 선수가 총대를 메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9월 중에는 문체부의 입장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조치들이 또 어떤 개선 사항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